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작년 말까지 크게 폭락하면서 이제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크게 반등, 다시 이제 또 2차 폭락이 이어지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앞으로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은 개인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55% 나오고 있고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율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재개 이후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최근 거래일에 오늘 이제 15%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입니다. 7조 7천, 9조 6천. 자, 상승하다 꺾입니다. 9조 4천, 8조 8천까지 눌렸고요. 작년에 반등 성공, 10조 돌파, 올해는 11조, 내년 12조 이런 식으로 거의 1조씩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꺾인 이후에 작년에 반등 성공, 매출과 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올해 내년 계속해서 비슷한 폭의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일단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반등 성공 이후에 실적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한 회복세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분기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4분기는 1200에서 1200 전년과 뭐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분기 1800에서 2000 그래서 소폭의 상승, 2분기에는 2000에서 2300 마찬가지고요. 3분기에도 2200에서 2800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40. 자, 최근에 계속해서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큰 변동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10, 14, 13 과거에 괜찮았죠. 다시 눌린 이후에 5. 하지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8까지 올라왔고 내년, 후년 가면서 이제 9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두 자릿수 진입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복이 되는데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보겠습니다. 과거 마찬가지로 우하향 이후에 반등 성공. 자, 올해 계속해서 회복세 괜찮아 보입니다. 꾸준한 상승 기대되고 있고요. 자,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177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4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좀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2.54배, PBR은 0.99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제가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7.1% 증가, 영업이익은 72.1%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할 것 같고요. 일부 개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구환신에 따른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와 중국 완성차의 자율주행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MLCC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향후 점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서버, AI, 전장 분야 중심의 제품 믹스가 수익성을 향후 견인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 신규 생산 라인 가동으로 인해서 FCBGA 비중이 확대가 되고요. MLCC 내 non-IT 비중은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통신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용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스마트폰 부품 강자를 넘어서 이제는 전장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덕현 대표이사 사장이 2022년 취임 이후 내걸었던 이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 이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전장용 MLCC 매출은 23년 7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해는 9,700억 원을 기록,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전장용 MLCC 매출이 5배나 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전장으로의 방향 전환은 상당히 좀 시적절했다, 괜찮아 보이고, 이제 미래차 시장이 커질수록 당연히 MLCC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겠고, 삼성전기의 존재감도 이에 따라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BYD 있죠. 자, BYD의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최근에 좀 큰 호재로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고요. 자, 삼성전기는 BYD에서 MLCC 공급을 위한 최종 승인을 얻어서 본격 납품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BYD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미국 테슬라를 누르고서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전망이 좀 밝은 상황이고, BYD는 이제 올해 전기차 5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업계에선 삼성전기가 복수 공급 업체로 참여하더라도 대규모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점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현재 BYD를 비롯한 전장용 중국향 고객과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규모 MLCC 공급 성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국 BYD 본사 방문 이후에 나오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에 따른 향후 실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불가능한데요. 다만 IT 세트 기업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IT 세트 판매 가격 인상과 재료비 추가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직접적 부과 대상이 아닌 부품 기업도 해당 이슈로부터 당연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이제 중국의 노출도가 또 크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악재는 맞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좀 비켜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지나치게 걱정할 우려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뭐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부분 좀 호재가 많이 나온 최근의 상황이죠. 이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재료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이제 BYD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보는 이상적인 구간은 11만원 초반대, 지금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은 11만원 초반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메리트 있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11만원 중반 정도 밑에만 좀 들어오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진입이다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들어가도 무리는 없다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메리트는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들어가고 안 내려오면 그냥 이제 관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꾸준히 보유하셔도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상향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제 기관과 그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들어와 줘야지,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충분히 좀 우리 상승 추세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구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습니다. 보유자분들 꾸준하게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목표 주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목표가는 16만원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향후에 뭐 또 계속해서 좋은 이슈 들어오면은 더욱더 우리 정고점 위에까지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16만원까지 아직은 좀 일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라인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4만원 라인. 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14만원 밑으로 맞춰주시고 어디까지?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4만원 밑으로 내리시되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리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4만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계속해서 물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